LA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갈릴리 대학 공식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50분 기준 10회 연속 강좌입니다. 누구나 청강할 수 있으나 학점 취득을 희망하는 이들은 해당 교무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반부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별로 미치지 않는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핑계대지 마시고 행복을 열심히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후반부는 영향을 주는 7가지, 세계보건기구라든가 이 국제사회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7가지 기준입니다. 행복에 영향을 제일 많이 미치는, 그래서 빅7 요소를 한 번씩 짚고 시간이 되면 6장의 요점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린 우리 한국어 번역판에 나와 있는 7가지 그 도표가 원이 크게 그려진 것도 있고 작게 그려진 것도 있고 독자들로 하여금 헷갈릴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 7가지는 이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일 끝에서부터 얘기하면 종교적인 것, 신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요즘 세상에는 신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3.5%가 감소됩니다. 3.5%가 아니라 3.5점이. 이건 뭘 말하느냐. 이 글이 도표를 보는 거는 여기 기준이 있어요. 소득이, 월 소득이 혹은 연 소득이 3분의 1 줄어든다. 그러면 행복 감수가 2점 줄어듭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이 도표에 나와 있는 점수는 월 수입이 3분의 1이 줄어든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집안이 휘청거리죠. LA 같으면은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3분의 1이 줄어들면 그래도 서바이벌이 돼요. 생존이 되는데 2점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얼어 죽을 하나님이냐? 세상이 개판된 지가 언젠데. 이렇게 신을 믿던 사람이 종교는 필요 없어,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말할 경우 3.5점이 감소됩니다. 3.5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기준으로 하는 게 이 자본주의 사회니까 동서고금 다 자본주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득이 제일 중요한데 그 전체의 평균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 소득이 없으면 생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을 기준으로 3분의 1이 줄어들었을 때 점수를 2점으로 본 거예요. 내가 행복이 10점 만점이다. 지금 행복이. 그런데 소득이 3분의 1로 줄어든다. 다른 거는 다 괜찮다면 2점이 감소하는데 이혼을 했다. 소득 3분의 1이 줄어든 거에 배가 줄어들어요. 이혼보다는 별거가 더 힘든가 봐요. 제가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 숫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별거는 이혼보다 더블로 힘들답니다. 마이너스 8점이래요. 굉장히 이 가족 관계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가족 관계인데, 영국도 미국도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고, 미국에서 평균적으로 보면 이혼이 결혼한 가정의 3분의 1이라 그러고, 15살, 그러니까 청소년이죠. 사춘기 들어가기 전인가? 그 15살 청소년을 기준으로 하면 50%가 이혼을 했답니다. 제가 부전공이 기독교 윤리와 종교학인데, 기독교 윤리 공부할 때 보면 미국에서는 직장 동료들이 다 이혼했기 때문에 어떤 여자 직원이 자기만 이혼 안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뭐가 모자라는 것 같고, 그래서 이혼을 했다. 이런 통계 조사도 봤어요. 이혼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다시 나올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부정적으로만 보고 싶지는 않아요. 준비 안 된 이혼이라 이렇게 마이너스 4점이고, 행복 지수가 별거를 하면 8점씩 이렇게 떨어지는데, 별거를 하면 아마 계속 갈등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금은 굉장히 크지만 앞으로는
달라질는지 모르지요. 그래서 이 이혼이라는 게 아이들 생각하고 이혼하지 말자 그랬다가 이제는 그런 생각보다는 경제적인 면이 많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거죠. 제가 사진에 취미가 있어서 어떤 그 예술적인 영국 사진작가의 사진 유튜브를 보는데 한동안 그 사진작가, 예술적으로 생긴 사진작가가 유튜브에 영상을 띄우지 않다가 어제 띄웠어요. 자기가 너무 아파서 영상을 지금 띄웁니다. 그리고 몇 개월 잠수 타서 죄송합니다. 이러는데 사연은 자기는 모른대요. 문자 메시지로 나 이제 너랑 더 이상 안 살아. 카톡으로 딱 보내고 끝. 예, 요즘은 경제적인 문제가 장애물이 안 되기 때문에 이혼은 쉽습니다. 근데 저는 LA 와서 이민 목회하면서 몇 가정이 이혼하는 과정을 봤는데 그거 억지로 붙어 살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는 경우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혼이 자녀들에게 주는 충격, 그 후유증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지 이런 무조건하고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제기관에서 나라의 행복도를 조사할 때는 이혼율, 가족관계 이런 것을 제1로 친답니다. 소득은 그냥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직장이에요. 이 소득은 그냥 월 수입, 통계를 내기 위해서 행복이 감소되는 영향이 얼마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소득을 여기다가 얘기한 거고 실제로는 직장이죠. 직장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수입원이고 다른 하나는 직장은 신분의 상징입니다. 권력의 상징입니다. 독립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직장이라는 거는 사회적인 가치가 있고 경제적인 가치 두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을 잃었다. 이거는 이혼한 것보다 충격이 더 커요. 소득이 3분의 1 줄었을 때보다 3배가 더 큽니다. 이 직장은 굉장히 심각한 거고, job security,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것이 또 마이너스 3점이에요. 그래서 이 직장과 관련된 것은 단일 항목으로는 본인의 건강만큼 심각한 겁니다. 내 건강을 잃느냐, 직장을 잃느냐. 건강을 잃는 거는 본인 개인의 문제인데 직장을 잃으면 우리 가족 전체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지금은 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딱 변호사 되라, 의사 되라, 이렇게 사자 돌림 좋아했는데 그런 것은 돈도 돈이지만 job security, 직장이 얼마나 튼튼한가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했죠. 의사, 변호사 아니더라도 뭐이든지 면허증을 갖는 게 좋죠. 면허증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다. 단일 항목으로는 넘버1이에요. 가족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지만 직장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혼해봐야 4점인데 직장을 잃으면 6점이 감소돼요. 소득이 3분의 1 줄어들면 2점이 감소되고 본인 건강하다. 그걸 이제 5점으로 보고 그 중에서 내가 5점인데 1점이 감소했다. 그러면 6점이나 줄어든답니다. 이 실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친구, 동료를 잃어버렸다. 내 주변의 사회가 믿을만한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신뢰는 아마 오르락내리락이 심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숫자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쨌든 친구 관계가 50%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 저 사람 내가 믿고 따랐어. 그런데 저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내 직장 동료를 말하는 거죠. 늘 같이 만나는 것 혹은 교회에서 늘 같이 만나는 것 이런 사람들의 이제는 믿을 수 없어. 이런 거는 못 믿게 되면 50%로 확 떨어지겠죠. 믿을 수 있어? 못 믿어. 그랬을 경우에 소득이 3분의 1 줄어드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1.5 그거에 가까운 확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교회나
뭐 개 모임이라든가 스포츠 모임이라든가 한국 사람들은 끼리끼리가 굉장히 강하죠. 이 모였을 때 여러분이 서로 신뢰, 신용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자유, 개인의 자유. 제가 한국에서 쫓겨와서 미국에 와서 처음에는 좀 당황했죠. 실직을 한 거잖아요. 실직.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실직 손해를 많이 봤죠. 마이너스 감점으로. 그래서 한동안은 혼돈 상태에 있었지만 이민 목회라는 걸 하면서 한국에서 누려볼 수 없었던 정치적 개인의 목사는 자꾸 말을 해야 되니까 언론의 자유, 신학자나 이 목사는 말을 해야 되고 글을 써야 되는데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와 잃어버리는 것도 크지만 6점 직장을 잃어버리면 6점 그러나 얻은 것도 많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비긴다 그러나요? 제가 무식해가지고 1970년대 말 80년대 초 물어보면 안 되는 질문을 이민 선배들에게 많이 물어봤어요. 이민 왜 오셨어요? 돈 벌러 왔는지도 모르죠. 이 소득 수입 때문에. 근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한국은 불안합니다.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자유는 사회적 안정도 의미합니다. 정부의 지일이라 그랬죠. 정부가 나라가 국방이 안전하고 언론의 자유가 있고 이런 것들이 여성들에게도 그렇죠.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5점이나 차지한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민한 사람들 제가 초기에 많이 물어봤을 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치적인 안정, 사회적인 안정, 평화. 저 같은 경우는 언론의 자유. 이 정부의 질, 사회적인 안정, 평화 이런 거고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이민 온 사람들은 자녀 교육인데 여기 그런 거는 없어요. 자녀 교육 기회. 이거 다 이제 서방 사람들이 내는 통계 방식이기 때문에 자녀 교육 문제는 여기에는 없어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꿈꾸는 많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녀 교육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참조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우리는 기껏 뭘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요소 중에 3.5 정도밖에 안 되는 이혼하는 것보다 더 작은 하나님이 있다고 가르치는 요 뭐 역할이 굉장히 작아? 이렇게 오해할는지도 몰라요. 이건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의 통계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고 종교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6장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종교는 가치관이다. 가치는 이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다. 이혼할 거냐 말 거냐. 직장 그만둘 수도 있죠. 직장의 비리가 자꾸 폭로된다. 그러면 위기를 감수하고라도 직장 내가 그만둘 수도 있죠. 친구랑 내가 헤어질 수도 있죠. 건강 손해 볼 수도 있죠. 정치적인 자유 포기하고 감옥에 갈 수도 있죠. 따라서 저는 종교적인 가치관은 이 영국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대로 요즘 신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신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달라요. 신이 있든지 없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가치에 서열을 매기는 게 바로 신앙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영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역할은 가치의 우선순위, 목표, 1번 가치는 뭐다? 이 목표 설정, 친구를 설정하는 것, 그 다음에 이혼을 할 건지 말 건지, 이혼할 수도 있죠. 뭐 이런 것들, 직장을 어떤 것을 선택할 건지,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죠. 이런 가치관을 목사님들이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역할은 행복 문을 여는데 결정적인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6장의 제목은 이런 거예요. 한글판 제목은 챕터 6, 6장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가 이렇게 꼭 내용을 한국 독자들을 위해서 내용을 소개해 주는데 원래 영어 책 제목은 What's Going Wrong 잘 나가다가 1960년대 70년대 들어서서 서부 자본주의 사회가 갑자기 거꾸로 역행하기 시작했다. 소득은 증대하는데 갑자기 왜 이럴까? 과학, 기계문명, 기술, 특별히
텔레비의 발전인데 여기에는 아직 없어요. 근데 이런 스마트폰이 지금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거는 다 과학, 기계, 기술 발전이죠. 그래서 1960년, 특별히 70년 이후, 70년대 이후 지난 50년, 60년 동안에 과학과 기계, 기술 발전이 가지고 온 부정적인 측면, 그런 것을 6장이 짚고 넘어가는데 여기에 단적으로 이 사파가 있는데 왜 사파는 번역판에 안 넣는지 궁금해요. 자, 벽에 텔레비가 있습니다. 남편이 광고지에 나와 있는 대로 뭔가를 샀어요. 이거 먹으면 건강이 좋다. 그래서 샀어요. 살이 빠진다. 그래서 샀어요. 뭘 샀는데 그 광고처럼 안 되는 거예요. 기분도 그렇고 건강 상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남편이 부인에게 하는 말이, 야, 저 텔레비가 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내용을? 광고 내용을? 저거 엉터리야. 예. 이 텔레비전의 능력, 힘, 엄청나답니다. 영국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하루에 3시간 반 본답니다. 평균. 예, 세상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과학과 기계 기술 문명이 발전하면서 가정이 해체됐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해체된 중요한 원인은 남자 입장에서 제가 말하면 여자가 남자 보고 자꾸 설거지 하라 그러니까 남자들이 디시워셔, 설거지하는 기계를 개발을 했고, 집안에서 빨래도 해야 되니까 남자가 어떻게 빨래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세탁기도 만들었다. 뭐 그런 농담이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과학, 기계, 기술 문명이 발전했기 때문에 수입은 증대하고 피임법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여자들이 아이를 돌봐야 되는 책임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시간도 줄어들고. 그리고 나가서 일을 하면 되고.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더 큰 행운의 시간이 왔는데 옛날부터 사회생활을 하던 남자들은 부인의 돌봄을 옛날보다 덜 받는다라는 불만이 늘어났대요. 여자들은 신난다 그리고 바깥으로 다니기 시작했고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이 많았고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매달렸죠. 근데 세상이 달라졌어요. 여기에 그냥 참고로 젠더라는 거는 사회학적 역할의 성을 말합니다. 섹스 그러면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남자고 여자로 태어난 사람은 여자예요. 근데 젠더 그러면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자야. 그러면 젠더를 바꾸잖아요. 성전환 수술을 합니다. 그거를 트랜스젠더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성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사회학적인 후천적인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이 남녀가 이제는 동등해진 겁니다. 남녀가 동등해진 거는 북한이 제일 먼저 한 것 같아요. 김일성 씨가. 여자들도 총 들고 전쟁터로 나가고 육아의 책임은 국가의 공공타가원에서 다 해줍니다. 뭐 남녀 연암동등이라고 그러죠. 연암동등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기술 문명이 발전하면서 피임법이 발전했기 때문에 육아 시간이 단축되고 여자들도 사회에 나가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해체되는 것은 이제는 불편한 결혼을 참고 지내야 될 이유가 확 줄어든 거죠. 경제적으로도 해결이 됐고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 이런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인권운동도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범죄가 증가했고 범죄 증가로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했다. 근데 저희 집 앞에 몰몬교가 있는데 몰몬교는 아니에요. 이 리차드 레이어드 이런 사람들 몰몬교를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몰몬교는 성직자가 없습니다. 성직자가 당번이에요. 3년씩 돌아갑니다. 무보수로 일을 해요. 물론 이제 직원들은 돈을 받겠지만 그래서 자기 자비로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몰몬은 자본주의의 피해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상대방이 몰몬이라는 걸 알게 되면 무조건 하고 사업 계약서 꽝 사인한대요.
그 정도로 신용도가 제일 높은 사람들이 몰몬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본주의에서 시달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인이든지 종교인이 아니든지 신용도는 똑같습니다. 그런 거는 보고서가 많이 나와 있어요. 미국에서 소위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이 남부지대에 특별히 더합니다. 자본주의 영향을 무진장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상호 신뢰도가 교인들에게 있어서도 많이 떨어지고 범죄, 가정폭력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아닌데 미국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여기에 신뢰도 하락으로 단체에 소속하는 비율이 미국에서는 많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미국은 앞으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겠죠. 근데 한국 사람은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한국을 잘 몰랐는데 LA 와 보니까 여기 LA 한국 사람들 사회는 좁기 때문에 잘 보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둘만 모이면 단체를 만들어요. 여기에 비슷한 이름의 단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수도 많이 있어요. 인구가 뭐 200만 명쯤 되려나요? 공식적인 통계는 한인들 숫자가 30만 명인데 교회가 1000개가 넘습니다. 단체 소속 비율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끼리끼리 문화가 굉장히 정서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앞으로 달라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들은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이 코로나 이후 사람들과의 관계가 적당히 멀어졌는데 우리는 그래도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그 밀도 있게 만나던 정서가 변화될는지 되돌아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영국은 상호 신뢰도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 소속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미국은 굉장히 떨어졌답니다. 교회도 포함하는 거예요. 정치단체, 사회사업단체, 교회 다 포함하여 미국에서는 단체 소속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겁니다.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관심 갖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거예요. 신중심적인 가치관이 붕괴됐다. 리차드 레이어드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의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지면 권리에 대한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는 거죠. 신성과 결탁한 도덕 법칙이 깨졌다. 개인주의가 완전히 표준이 되었다. 영국의 경우에는 그 개인주의는 다윈주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의하면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그런 거예요. 약하면 큰일 나요. 친구를 위해서 내가 자리를 양보하면 죽는 거예요. 이런 영국인의 이 다윈의 진화론 같은 것이 전통적인 신앙을 대체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영국의 문제고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개인주의가 요즘 팽만하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에 이 개인주의가 어떻게 등장했느냐, 좋게 보면 민주주의 때문이고 좋게 보면 약자들이 권리운동을 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면도 있답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구글링을 뭐를 하느냐, 루터의 제신도 사제론, 인터넷에는 만인 사제론이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인간 평등이 시작됐대요. 그래서 루터의 만인 사제론 꼭 찾아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Human Rights, Natural Law, 자연법, 자연인권, 이게 자연법, 자연권, 우리말로 하면 천부의 인권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요즘 젊은이들에게 완전히 공인된 진리인데 전통적인 신앙 사회에서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거 같이 가는 거잖아요. 사장님이 뭘 하면 사원도 뭘 해주고, 사원이 뭘 하면 사장님도 뭘 해주고, 권리와 의무는 같이 가야 사회가 균형이 되는데 권리의식만 늘어나고 전통적인 의무감은 줄어들었다. 창세기 4장에 나와 있어요. 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느껴야 합니까? 아벨을 때려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리차드 레이어는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노인을 공경해라, 어른들을 존중해라, 친구들을 귀하게 여기라.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이 없다. 이게 영국 사회의 이야기인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젊은이들은 의무감보다는 권리라는 생각이 앞서고 가슴에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권리입니다. 내 겁니다. 양보하지 않아요. 요즘은 버스칸에서나 전철칸에서 자리 양보하는 사람 여전히 있긴 하지만 빤히 쳐다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도 하루 종일 피곤해요. 그렇게 힘들면 자가용 구하시지. 그 나이에 자가용도 못 구하고 왜 자리 양보하라 그래요? 저도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루 종일 힘들었어요. 예, 요렇게 말하는 젊은이들 저도 봤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의 대안으로 리차드 레이어드는 커먼 굿, 공통선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다. 희망을 버리지 말아라. 예, 리차드 레이어는 꼭 전도사님 같아. 행복 전도사님 같아. 다음 시간에는 행복 전도사님의 희망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